많은 분들이 PPT 현재 항고 사태에 대하여 큰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이 정홍준 대표님 같은 경우 너무나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영상을 통해서도 전달해 드렸지만 지금 정홍준 대표님에게 곡 주겠다라고 줄 서 있는 작곡가들, 또 나아가서는 정홍준 대표님에게 투자하겠다라고 줄 서 있는 투자처들, 정말 어마무시하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정홍준 대표님이 이러한 말을 했죠. 어트랙트라는 브랜드가 많은 인지도를 쌓게 되어서 기쁘다. 많은 대중들도 같은 생각을 합니다. 이 정홍준 대표님의 노력이 헛되이 되지 않고 어트랙트라는 소속사가 하나의 메이저 소속사, 브랜드화가 되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트랙트 모르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제가 이수만 회장과의 연관성까지 말씀을 드린 걸 보면 업계에서는 이 어트랙트를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 업계라는 건요, 같은 소속사뿐만이 아니라 지금 정홍준 대표님에게 국내 작곡가들도 엄청나게 많은 양의 곡들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국내 작곡가들, 작사가들, 또 관련 음악 뮤지션들 다 정홍준 대표님과 어트랙트 소속사를 모를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5대 기획사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냐. YG 엔터테인먼트, JYP, SM, 하이브, 그리고 어트랙트까지. 이제 5대 기획사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어트랙트에서 새로 나오는 걸그룹은 지금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블랙핑크와 뉴진스와 어깨를 견줄만 할까요? 저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국내에서만큼의 여론이 너무나 막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있습니다. 받은 곡이 800곡이 넘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안성희 씨의 주장대로라면 이 정홍준 대표님 800곡 노래 다 들어본 다음에 저작권 등록할 수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성희 씨는 큐피드라는 노래 뿐만이 아니라 몇 곡을 듣고서 큐피드 노래를 자기가 체크했기 때문에 저작권에 대한 부분을 주장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홍준 대표님 입장에서도 그럼 노래 나 800곡 받았으니까 이거 내가 검토해봤으니까 나한테 저작권이 있겠네. 이런 황당무계한 주장도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말까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PPT 멤버들의 사태에 대하여 굉장한 편파 방송을 했었던 그것이 알고 싶다. 다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그게 좋은 의미의 재조명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알고 싶다 PPT 공방 편파 의혹 증폭시킨 법원 판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의 편파 방송에 대한 논란이 아직까지도 연일 뜨겁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벌써 몇 주가 지났잖아요. 그런데도 그것이 알고 싶다는 PPT 사태에서 얻게 된 최악의 이미지를 전혀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최근 그룹 PPT의 전속계약 가처분 중단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이 되면서 그것이 알고 싶다가 방송 내용에 대해 진실 공방은 계속하여 확산되고 있다. 어찌 보면은 참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골머리가 굉장히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이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에서 이미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결정문을 밝혔죠. 결국에는 이 PPT 멤버들의 사태, 가처분 소송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항고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아니죠, 어제 저녁에 이런 영상 말씀드렸죠? 항고 포기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 법률 대리인이 추가되지도 않았지만 법무법인 바른 측에서 함께 하겠다라고 말을 했음에도 항고 이유서조차 미제출되어 있는 상태다. 제가 이 내용을 빠르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PPT 멤버들의 이번 항고 사태, 과연 이게 제대로 지금 뭔가 이루어지겠느냐, 이러한 말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PPT 멤버들은 정말 소문대로 이 멤버들의 삼촌이 회사를 만들었다라고 하고, 이 멤버들이 삼촌회사에 소속이 되고 삼촌회사가 갑으로서 이 더기버스가 프로듀싱 용역 계약이 되어 있고, 이 사고 발생 시 단톡방에서 더기버스가 방장으로 관리를 해왔다면 다 내보내고 단톡방 내용도 더기버스만 미리 저장해 놓고 폭파시키고 이메일도 더기버스가 운영한 거라면, 모두가 아이폰을 사용했다면
모든 독박은 삼촌이 질 수도 있었던 거 아니냐.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이번 더기버스 사태에 지금 이 멤버들의 삼촌이라는 분이 엔터테인먼트 법인 업체를 설립했다라고 제가 한번 전달드린 거 기억나실 겁니다. 만약에 더기버스 측에서 멤버들이 삼촌 회사에 소속이 되면서 더기버스가 모든 내용을 다 폭파시키고 도망갔다고 하면 이거 졸지에 멤버들의 삼촌이 멤버들과 더불어서 템퍼링을 주도한 세력으로 완전 독박을 쓸 수도 있었다. 이러한 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멤버들 지금 정신을 굉장히 바싹 차려야 해요. 만약 전홍준 대표님이 이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고서 안성희 씨를 고소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피프티 멤버들과 삼촌들에게 그 역풍이 모조리 흘러갔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더기버스의 안성희 씨가 템퍼링을 해왔었다라는 증거를 싹 인멸시키고 PFT 멤버들에게 난 그저 조언만 좀 해줬을 뿐인데 얘네가 오버해가지고 소속사 나온 거다. 난 모르는 일이다. 난 돌아가라고 말하고 싶다. 이렇게 해버린다면 이 멤버들 최악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최악이지만 항상 밑에는 그 밑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이 PFT 멤버들 항고 이유서 미제출한 상태에서 과연 소송을 이겨나갈 수 있겠느냐? 이러한 말이 많이 나오는데 결국 이번 항고는 기각될 확률이 너무 크다. 각하 처리될 확률이 너무 크다. 라는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 PFT 멤버들에게 아니야 이거 전부 다 틀렸어 하고 기각 처리를 한 원심의 재판부 판사가 누구였는지를 찾아본 글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PFT 가처분 원심 판사는요, 서울중앙지법 민사 1, 2부 수석 부장판사라고 합니다. 합의부 재판을 맡은 경력만 정말 탄탄한 판사라고 해요. 자, 법원이 걸그룹 PFT와 원소속사 어트랙트 간의 법정 다툼에서 일단 소속사 측에 손을 들어주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 재판장 박범석 28일 PFT 멤버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PFT가 계약 해지 사유를 충분하게 소명하지 못했고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소속사와의 신뢰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 그렇다면 이 박범석이라는 판사님은 누구냐? 서울중앙지법 신임 수석 부장판사의 박범석 씨가 이렇게 딱 이름을 올렸던 것이 올 초입니다. 올 초에 이렇게 신임으로 부장판사에 오른 거죠. 자, 이 원심을 기각한 부장판사의 성향을 알아보면요. 이 박범석 부장판사의 판결 성향은 일반인들이 알 수 없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재판은요. 법에 근거는 하지만 중요한 건 판사예요. 그래서 기소하는 거는 검사, 범죄자를 잡는 거는 형사, 판단하는 것은 판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를 해석하는 판사의 성향에 따라서 유무죄와 형량, 판결 내용이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 원심 판사, 이 박범석 부장판사를 잘 아는 변호사의 이야기가 이렇게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적이 있어요. 바로 이분인 것 같아요. 이 변호사분의 증언에 따르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같은 재판부이고 제 생각에는 이 박범석 재판부의 성향을 감안했을 때 이 가처분은 PFT 측이 유리하게 나올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가처분 소송이 알려진 지 얼마 안 된 7월 17일 날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에 따르면 당시 변호사들은 가처분 결과를 예측하며 조심스러운 의견을 내놓기 일쑤였는데 해당 방송에 출연한 이 변호사는요. 원심 판사의 성향을 언급하면서 PFT가 꽤 유리하다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재판부가 맡은 다른 재판을 수임 중이라 판사 성향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최근 연예인 전속계약 가처분 대부분 80% 이상 소속사가 패소했다라고 해요. 물론 소속사가 엉망진창인 상태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신뢰가 파탄났습니다. 못 믿겠어요. 라고 주장하면 본안 소송을 가기 전에 가처분을 그냥 인용해주는 추세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PFT 가처분 원심이 판사의 성향이 연예인 쪽 손을 들어줄 것이다. 최근 소송 추세가 연예인 쪽으로 유리했다. 판사도 PFT 쪽에
대화를 권했다.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원심 결과는 어트랙트의 완승이 된 거죠. 한 가지 문구. 자, 배임 형사 고발은 본안 소송에 가서 다퉈보길 바란다. 라는 내용을 빼고는 사실상 완승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피프티 쪽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전제로 가처분 판결에서 던져준 이야기다라는 거죠. 언론의 분석도 마찬가지였어요. 관계 개선 여지없다라는 증거가 매우 부족했다. 그동안의 사례를 살펴볼 때 법원이 피프티 측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은 흔치 않은 사례다. 흔치 않다라는 건요. 그만큼 연예인 쪽의 가처분 소송을 기각시키는 경우가 정말 흔치 않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말이 있어요. 피프티 사건을 아는 국민들의 여론이 원심 판사의 주장이 결국 밀려버렸다. 원심 판사의 성향을 잘 안다는 변호사의 분석을 들어보면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그건 한편으로 서울중앙지법 수석 부장판사의 경력을 간과한 말이다. 설령 마음이 기울어도 선을 들어줄 수 없는 주장이란 판결 아닌가. 피프티 멤버 가족들과 법무법인 바른의 관계가 헝클어졌다면 그럴 만큼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결론은 이겁니다. 연예인 쪽에 호의적이었던 이 가처분 소송 그리고 부장판사의 성향을 놓고 봤을 때 피프티 멤버들의 승소가 굉장히 그냥 무난해 보였는데 패소를 한 거죠. 그리고 2차례 조정을 시켰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조정 회부를 2차례나 가졌죠. 그리고 여론의 영향을 받은 게 만약 원인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여론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까? 피프티 멤버들인가요? 아니죠. 바로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님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여론의 영향을 받은 상태에서 이 피프티 멤버들의 이 뒷배라고 할 수 있는 이 배우 세력이 있다라면 지금 항고 기각이 된다라는 걸 전제로 새로운 판을 짜고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항고 이유서도 제출이 안 된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애시당초 피프티 멤버들은 도대체 왜 항고 이유서조차 내지 못할 만큼 이번 항고 자체도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음에도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느냐. 이건 많은 대중분들의 설마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정확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그저 시간을 끌기 위한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애시당초 가처분 소송이 패소했을 경우 또 다른 본안 소송을 대비하기 위한 이들의 시간, 물적 자원 필요할 겁니다. 그러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일단 뭐 이의제기할 수 있는 건 계속 이의제기를 하고 소송 걸 수 있는 건 소송 걸고 딴지를 건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번 피프티 멤버들 패소를 확신하고 있음에도 끝까지 지금 가처분 소송 항고에 목숨을 걸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찌 보면 참 답답한 실정이 아닐 수 없죠. 자, 하지만 그럼에도 이번 피프티 항고 사태에 대하여 또 다른 놀라운 의혹과 거기에 따른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어떤 얘기였느냐? 이러한 말이 있어요. 이번 피프티 멤버들이 그럼에도 가처분 소송을 서두른 이유가 있다. 무슨 말일까요? 그 이유는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가족들과 가족들을 돕는 사람들이 굉장히 서두르기를 원했을 수 있다. 어트랙트는 이미 6월 2일 날 투자금을 유치했고 실리콘밸리에서 추가 투자까지 논의 중인 상태였다. 6월 2일 날 투자금이 20억 규모였으며 실리콘밸리 거는 바로 전설적 기타리스트 김세왕 씨가 진행을 하는데 이게 잘 진행되면 200억에서 300억까지 투자받을 수 있는 대규모의 투자였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 시점에 워너뮤직과 어느 정도 선급금 계약 논의가 오고 갈 때이기 때문에 후순위로 밀려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워너뮤직 독소조항에 사인을 하거나 바비 뮤직비디오를 찍거나 약점을 보여야 했는데 그 무엇도 정준 대표님이 넘어가지 않았죠. 바비도 캔슬했고 워너뮤직의 독소조항 멤버들과의 분쟁이 생기면 위약금을 내겠다라는 독소조항에도 사인을 하지 않는 현명함을 보여주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상태에서 7월 초부터 해외 글로벌 그룹인 AEG와 프로모션을 위해 출국을 했고 미국 방송에서 출연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된 거죠. 그러니 이 전홍준 대표님에게 발을 빼고 싶은 물리적 시간의 여유가 피프티 멤버들과 뒷세력들에게 없었다라는 겁니다. 스케줄이 진행되기 시작하면 가처분 진행이 곤란해질 수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첫 번째 가정은 이겁니다. 피프티 멤버들이 뭔가 하나 전홍준 대표님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거라 생각했는데 하면서 뭔가 전홍준 대표님이 이들이 깔아놓은 덫에 걸리지 않고 스무스하게 현명한 판단으로 하나하나 진행을 하고 있고 결국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어트랙트 소속으로 가수 활동을 하게 생긴 겁니다. 그러면 가처분 소속 어떻게 합니까? 법원에다가 우리 이 소속사하고 문제가 있어서 지금 계약 해지하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해야 하는데 아니 잘 스케줄이 진행되고 있으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처분 소송을 빨리 서둘렀다. 그리고 두 번째, 더기버스가 연루가 되어 있다면 더기버스는 이미 5월 31일부로 업무가 종료되었습니다. 5월부터 대규모 직원 채용을 시작하기도 했어요. 멤버들이 활동에 노출되기 시작하거나 프로모션에 계약 사인을 하게 되면 결국 이거 더기버스가 생각하는 그림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홍준 대표님과 김세영 씨가 미국 출장에서의 결과가 중요했는데 이게 굉장히 성공적으로 비춰졌고 그 내용을 안성일 씨가 모를 리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멤버들도 이 스케줄을 소화하기 이전에 브레이크를 건 거죠. 건강관리에 문제가 있었다. 영어 교육 등에 더 문제가 있었다. 이런 신경을 쓰다 보니 어트랙트 신규 직원들이 멤버들에게 붙어서 케어를 해주다 보니 이걸 이렇게 가다 보면 자신들이 생각한 그림을 짜기도 전에 어트랙트 직원들과 함께 이 피프티 멤버들이 굉장히 동화될 수 있잖아요. 만약 더기버스의 안성희 씨가 가스라이팅을 하여 멤버들을 빼내와야 하는데 그러기 이전에 뭔가 전체적으로 스케줄이 진행이 되면서 어트랙트 직원들과 이 더기버스는 이미 업무 종료가 됐으니 멤버들 옆을 떠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트랙트 직원들이 스케줄이 진행되면서 멤버들과 함께 하다 보면 이거 더기버스의 안성일 씨가 손 쓸 수 있는 구간이 없어질 수 있다. 이런 판단 때문에 가처분 소송을 빨리 했다. 마지막으로 전 이게 가장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요. 전홍준 대표님이나 주위 사람들이 뭔가 눈치를 채기 시작한 거죠. 모 방송에서 이야기했던 네네 대표님, 이 피프티 멤버들이 더기버스의 안성일 씨 보고 네네 대표님 오죽했으면 네네 대표님이 이 피프티 멤버들의 별명입니다. 일각에서는 반푼이들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죠. 자, 어찌됐건 이런 모습을 소속사의 대표님인 전홍준 대표님이 볼 때 어떻게 받아들였겠습니까? 아니 소속사의 대표가 난데 더기버스의 안성일 씨를 보고 네네 대표님 이상하잖아요. 이걸 보고 실제로 전홍준 대표님도 쎄한 느낌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인수인계가 지연되고 필요 이상으로 이 용역사의 대표에 불과했던 더기버스의 안성일 씨가 발언을 막 하니까 이미 주변에서 느끼기 시작했을 거다라는 겁니다. 결국 더기버스와의 관계도 안 좋아지고 상표권 출원까지 권유가 됐을 거고 그 뉘앙스가 멤버들의 가족이나 더기버스에서도 전달이 된 것인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전홍준 대표님과 주변의 법무법인 서정에서 대표님 이거 불안하니까 상표권 출원 먼저 해놓으시죠.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게 멤버들이나 더기버스의 안성희 씨에게도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법무법인 바른 측에서는 프로 변호사들이다 보니 일의 앞뒤 사정을 잘 알고 많은 경험으로 이런 단순한 실수는 하지 않으며 멤버 가족과 그를 지원하는 사람들이 그간 판례에 따라 가처분 인용에 자신도 있었고 시간도 없기에 그냥 바로 진행된 게 아니냐. 쉽게 말해서 이 법무법인 바른은 PFT 멤버들이 고용을 했고 더불어서 지금 법무법인 바른은 돈 받고 고용자에게 최대한 서비스를 해주는 건데 이게 패소가 되잖아요. 그러니 공중에 붕 뜬 상태일 겁니다. 뭐 그 얘기 하기 이전에 어찌됐건 결론은 전홍준 대표님과 전홍준 대표님 주변의 변호사들, 직원들 등등 눈치를 찾아보니 결국 이거 느리게 가다가는 눈치 다 채겠다. 빨리 소송 진행하자.
이렇게 됐던 것이다 라는 겁니다. 특히나 법무법인 바른이 워낙 실력자라고 소문이 나 있다 보니까 멤버들 입장에서도 당연히 승소를 기대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진행되어 온 가처분 소송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패소가 되고 말았네요. 그리고 항고 이유서도 지금 제출하지 못하고 있네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멤버들,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번 판사님의 성향을 보면 오히려 피프티 멤버들의 손을 들어줘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데 여론에 의해서 결과가 이렇게 흘러갔다? 사법부에선 절대 인정하지 않는 사례이지만 실제로 여론이 악화될수록 쉽게 판결 결과가 나오지 못하는 사례는 꽤 많이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만약에 가정이지만 여론에 의해서 이렇게 전홍진 대표님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사님이 볼 때 어트랙트의 전홍준 대표님의 주장이 더 탁월하다라고 생각해서 손을 들어줬건 뭐가 됐던지 간에 이게 원심, 본안소송으로 가게 되면 이거 뒤집을 수 있겠습니까? 본안소송을 가도 뒤집기가 쉽지 않다라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는 게 지금 PFT 멤버들의 전속계약 효력 정지 사태입니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가처분해서 항고를 해서 뒤집을 수 있겠습니까? 저도 소송전을 몇 개 해봤지만 이거 변호사들 입장에서는요. 돈 받으면 땡입니다. 물론 승소하면 좋죠. 근데 패소한다라고 해서 법무법인 바른 정도의 규모가 사실 PFT 사태 때문에 이미지가 좀 많이 안 좋아지긴 했지만 일반적인 경우라고 했다라고 하면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사 패소 가능성이 높다 하더라도 의뢰인이 의뢰하면 변호를 맡는 게 기본적인 변호사들의 소양입니다. 그러니 이 PFT 멤버들 돈은 돈대로 쓰고 공중에 붕 떠버린 거죠. 만약 여기에서 가처분 소송조차 기각 처리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본안 소송을 가도 뒤집기 힘들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각하 처리는 결국 조만간 드러나게 된다. 조만간 각하 처리가 결국 판결로서 나오게 돼서 이것이 결국에는 PFT 멤버들에게 최악의 악수를 던져주게 되겠죠. 그런 PFT 멤버들 본안 소송을 준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결과가 빠르면 한 달 안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태이며 각하 처리는 이거 재판부에서 확인하는 순간 정말 빠르면 한 달도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PFT 멤버들 지금 풍전등화 정말 바람 앞에 등불이다 라는 이야기가 딱 어울리는 상황이 되고 만 것 같습니다.